이번엔 미니 가습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미니 가습기인데 이게 전기 연결한 게 아니라 제 노트북 지금 USB로. 요거를 뗐어요. 이걸 뗀 상황에서 네네. 그냥 요 충전된 노트북에서의 전기를 빼다가 이렇게 가습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독서실에서, 캠핑장에서 건조한 곳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귀엽고 실용적인 필렉스 미니 가습기를 소개합니다. 필렉스 가습기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은 초미니 가습기입니다. 하지만 분무량은 풍부하고 조용합니다. 몸통을 움직여서 분사 각도를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마치 그 모래시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예. 게다가 USB 방식이라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같은 디자인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장식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네네. 필렉스 가습기 사용은 정말 쉽습니다. 아래 물통에 물을 담아서 결합시킨 다음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 이때 노트북이나 컴퓨터 충전기에 USB를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매 정가는 49,0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에서는 49,000원에 팔지 않습니다. 얼마에 파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14,900원. 14,900원이요? 네, 그래요. 이건 한정 수량이지. 회사가 부도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영원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으로 삽니까? 훔치면 됩니다. 네. 훔치면 안 되죠. 훔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재고가 소진되면은 이벤트는 자동 종료됩니다. 광고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필렉스 미니 가습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49,000원이 아니라 1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서 25,000원에 되팔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한정 수량이라 급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네요. 땡땡 마켓에 올라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습기가 틀어져 있는 것도 몰랐어요. 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네. 정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지금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필렉스 미니 가습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나왔더라고요. 네, 서울시장 릴레이 인터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꽤나 언론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니까 뭐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김어준 총수가 다른 후보자와 차별에 대한 공약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은희 구청장이 교통방송을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을 이제 정권의 나팔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어준 총수에게 이용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고 하고 또 미투 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작이라고 하고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한다고 하고 윤석열 때는 뭐 일개 판사가 쿠데타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 총수가 TV조선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 본인의 주장에 좀 앞뒤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을 다 빼고 그 얘기만 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번에도 청취율 1위를 했고 또 기자들도 많이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뭐 조은희 구청장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건 그 사람 생각이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은희 구청장의 그 얘기가 좀 내심 통쾌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을 쭉 쓴 걸 봤더니 이게 중립해댔더니 뭐 거의 기사 제목에 자기들 감정을 고스란히 실어서 기사 제목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온 제목들이 이런데 조은희, 김어준 면전서, TBS는 문재인 정권 나팔수 직격. 네, 이건 한국경제 기사 제목이고요. 그리고 조은희 후보, 김어준 면전서, 교통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직격탄. 이건 부산일보 제목이고 그리고 뉴스공장에 나온 조은희, 교통방송을 시민의 나팔수로 이거는 세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은희 구청장 발언을 일방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발언을 이제 직격이나 직격탄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했고 김어준 총수 뒤에 붙는 단어 이제 면전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 언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조은희 구청장 발언하고 김어준 공장장 발언을 함께 소개해주는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중립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들어보면은 이 제목도 전혀 중립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YTN 기사인데요. 조은희, 김어준 설전, 정권 나팔수 vs TV조선 많이 본 듯. 네. 이 조선일보도 이 제목을 썼고, 뭐 연합뉴스, 뉴스원 이런 통신사들도 이런 제목을 썼어요. 중앙일보나 국민일보도 이런 제목을 썼고요. 근데 이런 제목이 왜 편향적이냐고 제가 생각했냐면 이 대꾸를 이룬 두 다운표성 문장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은희 구청장은 총수한테 편향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총수는 조은희 구청장한테 TV조선 많이 본다 이렇게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 뭐 총수가 뜬금없이 TV조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어요. 언론 기사를 보면. 근데 실제로 인터뷰 전면에 보면은 이 TV조선 얘기를 한 게 총수가 이제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있는데 이 맥락을 다 자르고 한 문장만 축약해서 본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VS 속에 대꾸를 이룬 문장은 정권 나팔수 vs 왜곡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것도 사실은 제목으로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럼 이 해당 보도의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만약에 이 발언 관련해서 제목을 단다면 조은희 방송법 위반 넘나드는 발언으로 제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당연하죠. 네, 조은희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자 이제 총수가 그러면 저는 뉴스공장 관둬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이 조은희 구청장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네,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나한테 잘 보여라라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자 조은희 구청장은 대신 진중권, 서민, 서정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되죠. 이렇게. 요건 위법입니다. 네. 굉장히 결정사입니다. 이게 그 처벌 조항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조은희 구청장이 김어준 총수가 뭐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그냥 그건 이제 비판의 영역이고 네. 근데 이 얘기는 방금 제가 드린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이거는 심각한 이거는 굉장히 위법한 사안입니다. 네. 법이 있어요. 이렇게 못하도록 네.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방송법 4조 2항입니다. 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그렇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송 편성은 방송 사업자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그 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을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하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저 프로 폐지시켜라, 진행자 바꿔라, 제작진 다 잘라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네. 왜냐면은 이 시청자 의견을 따를지 말지는 방송 편성 책임자가 결정할 문제고 또 시청자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물론 뭐 욕을 먹긴 하겠지만 사장의 목이 날아간다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쪼들린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쪼들린다는 건 뭐 결국 청취자들이 떠난 뭐 시청자들이 떠난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어떤 압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진행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일단 그 시청자 의견은. 그런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랑 지위는 교통방송에 있어서는 완전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게 방송법 몇 조항이라고요? 4조 2항입니다. 4조 2항이 법 4조 2항. 예. 교통방송은 이 서울시에 소속된 재단이고 이 TBS 같은 경우에는 상업 광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이제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을 구성하는 것은 서울시 의회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네. 예산을 짜는 건 이제 서울시인 것이고 이 서울시의 최종 책임자가 서울시장인데 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당선이 되면 TBS의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우리 평화나무가 이 생각이 났네요. TBS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전원 방송법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이 간섭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있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타 뭐 법원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월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조은희 구청장이 서울시장 신분은 아닙니다만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를 운운한다던가 또 재정 지원을 안 해서 방송사를 압박하겠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 저는 예.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언론이 비판을 호되게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조은희 구청장뿐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미디어지하고는 예. 미디어지만 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다른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방송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방송법에 둔감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그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연설을 했을 때 이른바 이제 뭐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화면을 흑백으로 내보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에 개입했다. 뭐 이렇게 난리를 쳤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탁현민 비서관을 왕 PD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이런 방송의 편성에 개입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뭐 탁현민 비서관이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뭐 VIP가 부탁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당시에 언론들이 이렇게 좀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은 이 조은희 구청장 금태섭 의원은 뭐 왕 사장이 되겠다는 건가 TBS에 그 비판이 좀 가능한데 그러니까 전혀 얘네들은 탁현민을 의심하는거나 혹은 뭐 뉴스공장을 없앤다고 하는거나 옛날에 하던 가락이 그래서 그래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KBS나 이런 지상파 방송에다가 대통령 이미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획을 할 때는 청와대에서 하명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야. 탁현민이도 그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명박 때, 오세훈 때 TBS는 말 그대로 그냥 이명박의 방송, 오세훈의 방송이었어요. 우리 저 권지현 평화나무 뉴스센터장이 오세훈 때, 이명박 때도 있었구나. TBS에 있었어요. 네. 그 양반이 오세훈이가 이제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 박원순 시장하고 나경원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리포터 일을 했었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 선거일인데 선거에 많이 참여하라 이런 멘트는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 그때는 이제 투표율 올라가면은 당연히 박원순한테 도움된다고 판단하니까. 당시 TBS 사장이 누구냐? 오세훈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저 오세훈 물청소 보도했을 당시 사장이었고 그런 인간이 요즘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TBS가 어용방송이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들은 그렇게 했겠지. 지들이 그랬으니까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 인간들 뭐 약이 없습니까? 어떻게 좀 처방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법안 관련돼서만 보도가 나올 때 좀 이제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들도 있고 또 언론사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큰 반향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씹어댔던 무책임하게 씹어댔던 진중권이가 버젓이 공공의 TV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언론 탄압이야? 언론 탄압은 이런 언론 탄압이 어디 있어? 내가 저 신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방송 못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봐? 이 언론 탄압이야 이게? 내가 잘 나가고 진중권이는 뭐 방송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고 이래야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뭐 나 출연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언론 탄압을 하라는 얘기 같은 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언론 탄압이야 언론 탄압은 진중권이가 저렇게 싸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여기저기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것만 해도 언론 탄압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정부에서는. 지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언론이 좀 분명히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실제로 뭐 TBS 진행자를 오르내 만에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방송법 위반이라고 그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참 아니 뭐 그런 차원도 기대하지 않고요. 오타가 나도 오보가 나도 전혀 요즘엔 뭐 부끄러움 같은 걸 느끼질 않나 봐. 김서준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오타를 갖고 지적하더라고. 이 사람이 뭐 고의적으로 오타를 내겠어요? 근데 오타를 지적하는 걸 보니까 오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보를 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 나라 언론들이. 그 지적을 하는 차원에서 오타를 얘기하더라고. 오늘 이재명 자매가 이재영이 아니라 네. 이재명 자매가 아니라 진짜 이재명 자매가 그 얼굴을 둘 수 없을 텐데 그 정도면 진짜. 그래요. 네. 뭐 정말 진중권도 나오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알겠지. 자꾸 누구의 입을 막고 못 나오게 이렇게 좀 막고 내일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 네. 한다고 그러는데 네. 나도 나올 것 같아. 나도 좀 굉장히 아리송한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 이제 고정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방송 출연하러 일어섰는데 전화가 왔어. 안 나와도 된다고. 이 원고까지 다 보냈는데 아하. 원고까지 다 보냈는데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였고요.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그냥 잘리고 CBS 라디오 진행하다가 잘리고 참 그런 시절을 또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좀 배상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출연시킬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방송이 잘 나오고들 있습니다. 잘 나오고들 있어요. 현 정부하고 그야말로 대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방송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마타도 가짜뉴스 뭐 정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언론 탄압이야. 언론 탄압을 당해보고 언론 탄압이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난 그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들 한 열흘만 좀 언론 탄압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진짜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 뭔지 모르고 지금 언론 탄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사람들이 뭐 탄압 받았어요? 억압 받았어요? 뭐 출연이 막혔어요? 없었어. 아니 근데 그 MB 시절 국정원이 사찰한 문건 있잖아요. 그거 공개한 걸 원래 한겨레가 그거를 취재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이번에 MBC라든가 이런 쪽 보도하기 전에 SBS나 이런 쪽이 보도하기 전에 그때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익명인데 한겨레는 그때 실명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그 문건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매치가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 KBS 최강시사 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짜 보수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최강 시사 이전에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네. 그 프로.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국정원의 평가는 진행자가 너무 중심을 못 잡고 딴딴 소리하고 그 KBS 구성원들이 이거 너무 진짜 이 정권 친화적인 방송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방송인데 MB 국정원은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 정도로 편향적인. 아니 당시에 그 KBS에서 지금 7시 때 하는 최강 시사 그 이전에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입니다. 근데 네. 거기서 일하던 작가한테 들었는데 KBS 상층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지난 정부 때 일인데 야 화제가 될 만한 이슈 있지? 그런 거 다루지 마. 민감하기 때문에 다루지 마. 아주 노멀하고 청취율 안 나와도 되니까 전혀 이슈가 안 되는 들었을 때 그냥 듣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이슈로 얘기하라고. KBS가 그렇게 해서 망가진 거지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MB 정부 국정원이 이 프로 이거 문제 있다. 심지어 당시 불교 방송에서 김재원 전 의원이 김재원의 무슨 저널이라는 아침 저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박근혜 편 든다. 그것도 불만이었어. 아니 그 김재원 자체가 직박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이니까 그때 당시 MB 정부 당시 국정원은 정말로 일방적인 정권 홍보나 국정 홍보가 아니면은 다 이게 프로그램이 불그스름하다. 아니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좀 일을 하는 것 같잖아.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 이게 친박 성향이란 걸 다 발현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네. 한편으로 욕하면서도 이 녀석 아주 잘하는데 나한테 충성심이 대단한데 그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올린 거겠지. 아니 김재원이가 뭐 아무리 박근혜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무슨 뭐 이명박 망하라고 옹호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때 당시 뭐 이 안진걸 소장 이런 분들은 국정원이 좌파 선동가로 안진걸 소장을 비롯해서
제가 볼 때 중립적인 어떤 그런 교수마저도 좌파 선동가로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근데 MB 정권만 이랬을까? 국정원이? 저는 안 그랬다고 봅니다. 그 MB 정권 때는 그나마 검찰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랬던 거 아니야? 쿨했다고. 근데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검찰과 국정원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어. 그 이전 이명박 때는 이명박의 약점을 잘 알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 국정원장이 당장 서울시 지방공무원 출신의 원세훈 아니야.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MB의 어떤 그런 수종 역할을 했다면은 검찰은 MB의 비리를 캐비넷에 넣어놓은 사람이라고. 전략적인 어떤 제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검찰의 힘이 셌다고.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검찰의 힘이 약해지고 국정원이 급부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때, 아버지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로 해서 친위 부대를 형성해가지고 권력을 옹위했던 거 아니에요, 중앙정보부가.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윤석열이 들이받은 거지. 아니, 우리 검찰을 지금 무시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한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때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격분해가지고 원리 원칙을 위해서 그렇게 박근혜하고 들이받은 게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의 싸움에서 파워게임에서 이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결국 졌지. 검찰 내부에서는 얼마나 또 윤석열이가 영웅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 사건도 박근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또 덮어준 거 아닙니까? 난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국정원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국정원이 뭘 했겠어요. 이명박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박근혜를 위해서 일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진보단체, 진보 커뮤니티, 또 진보 그룹 내에 세작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틀림없이 이렇게 내부에 분란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또 세작짓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원의 이런 적폐 같은 것들도 다 들춰내야 되는데 박지원 원장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갖고는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엄숙하게 끝나나요? 아니요. 당시 그 민경욱 의원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MB 정권 국정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진행자가 너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데 급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요. 친박이란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마디로 MB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 아, 그렇죠. MB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지. 국정원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치졸하고 유치하잖아. 대통령 성향이 그렇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올리거든요, 보고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공께서 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김용민이도 정말 자료가 있다면 네. 받아내가지고 국가정보원. 자료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땡땡 갈비집에 하루에 몇 번 감. 아니, 난 갈비집 안 갔어요. 뷔페. 고기 뷔페. 뷔페만. 네. 뷔페를 먹다가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고 돌아와서 목구멍으로 쑤셔 넣었다. 네, 뭐 이런. 아, 진짜 고수네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국가를 위해 정말 멸사봉공한 거다. 어떻게 그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있나요? 네. 뭐, 오늘 다 뽑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길진 않은 내용인데요. 네. 이번 설 특선에 영화들이 쭉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네, SBS가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를 골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좀 조금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네, 뭐 이제 왜? 아니,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SBS는 어지간한 건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 있다가 이 방송사가 어디 방송사인지를 조금 봤거든요. SBS더라고. 어이 하고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인 모양인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퀸의 보컬이죠.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를 다룬 영화인데 아시다시피 프레디 머큐리에게 이 남성 연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이 짐 허튼 그의 연인이죠. 이 두 사이의 키스 장면이 영화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SBS가 이 영화를 방송하면서 이 키스 장면을 두 번이 나오는데
이걸 모두 삭제를 했더라고요. 모두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티 장면에서 다른 동성연인 간 키스 씬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게 더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를 담은 영화고 인생 중에 동성애가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사실 그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키스씬만 삭제를 한다고 해서 이 동성애를 영화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SBS가 이걸 일종의 이제 검열 삭제를 한 거죠. 논란이 되니까 SBS가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 해명이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SBS가 동성애에 반대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불편해하는 의식이 사회에 깔려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성 간 키스 장면이 왜 불편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렇지. 키스 장면이 아니 불편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틀었어? 그냥 틀지 말지. 그 영화를.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결국 그건데 그리고 또 이제 SBS가 저녁 8시는 가족 동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데다가 15세 관람가였고 신체 접촉 시간이 긴 장면은 편집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는 12세 관람가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틀은 것 자체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성 간의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 키스 장면만 잘랐기 때문에 신체 접촉 시간이 긴 장면을 편집했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해명인 거고 그리고 사실 동성 키스 장면보다 훨씬 선정적인 장면이 SBS에서 현재 드라마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선정적인 막장극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가족 동반으로 보는 시간이 뭐 8시도 많이 보지만 밤 10시도 많이 볼 텐데 가족 동반 시청률 얘기를 하는 게 좀 해명이 우스운 거고 그리고 SBS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에 JTBC 드라마에서 동성 키스 장면을 넣어서 제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방심위가 욕을 처먹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동기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저도 좀 사실 당혹스러운 게 이럴 거면 영화를 틀지 말지. 아니 프레디 머큐리 영화에서 핵심은 음악하고 동성애예요. 네. 핵심 키워드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가져와서 그 장면을 삭제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이 사회에서 삭제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열받음을 줬을까 이거죠. 그냥 차라리 퀸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하지. 네. 근데 뭐하러 퀸- 이걸 틀었을까? 네. 퀸 다큐멘터리 방송에도 동성애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음악 참 라이브 에이드만 방송을 하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BS 같은 큰 방송사가 그러면은 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이 계속 혐오 대상이 되고 터부시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꾸 자르고 뭐 삭제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그 장면 삭제한 거는 좀 큰 실수라는 걸 좀 SBS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참.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영화를 내지 말지. 그러니까 그 영화를 그 왜 영화를- 방송했어 그러면? 그 영화를 낼 자격이 없는 방송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도 안 되는 그런 방송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송을 왜 냅니까? 왜 내요? 뒷감당도 안 될 거면서 뭐하러 내? 아이고 참 또 그 영화가 또 유명한 건 알아가지고 내고 싶어서 낸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퀸 음악이 많이 나오니까 듣게 되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 영화 참 재밌었는데. 아, 이 영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거. 그만한 어떤 철학이 없이 그냥 튼 겁니다. 네. 시청률을 위해서.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답답하고. 자, 뭐 오늘 마무리합시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